라이트 테러 아니면 슬립 테러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테러야. 그리고 아침에도 테러야. 되게 멀쩡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미니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초성형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지금 제 눈 밑에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이게 잡히나? 당직서가 와서 지금 바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찍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요즘 당직이 아니어도 집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왜죠? 슌이가 자다가 깨서 울고 야경증이 아주 그때구나. 네, 지금 시작됐어요. 어릴 때 통잠 자기 전에 힘들다가 통잠 자면서 좀 편해졌다가 이앓이 하면서 힘들어졌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야경증이 한번 다시 오면서 맞아. 이때 딱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이것 때문에 금쪽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 첫째 때는 애가 어디 아픈가? 뭐 어디 이상이 있나? 그 걱정 때문에 좀 무서웠고 둘째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얘 때가 됐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 야경증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이가 잠잘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거를 오늘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자면서 무슨 증상이 생긴다. 이게 왜 생기는 거냐를 이해하려면 수면 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똑같이 계속 자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 수면의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는 렘 수면. 이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렘 수면이 아닌 수면, 그러니까 non-REM 수면이라고 해서 오늘 그냥 이거 N 수면이라고 할게요. 이 렘 수면과 렘 수면이 아닌 수면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 몸이 잠을 잘 때 막 꿈도 꾸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일단 렘 수면의 뜻이 뭐냐면 Rapid Eye Movement예요. 자는 사람 보면 눈이 막 눈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이때가 렘 수면이고 이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이 렘 수면일 때랑 렘 수면이 아닐 때랑 뇌파가 달라요. 정상적인 성인과 좀 큰 소아는 일단 잠에 처음에 들 때는 N 수면, 렘 수면이 아닌 수면부터 시작을 해요. 옅은 잠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는 잠을 자다가 렘 수면이 되면 눈이 막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뭔가 뇌가 활동하는 거 같잖아요. 그때 뇌가 좀 깨어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N 수면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렘 수면까지 한 번 도는 게 어른들은 보통 한 120분 정도.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짧으면 90분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어른들보다 좀 자주 깨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조금 깨거든. 새벽에 소변 마려서 깨거나 목말라서 깨거나 이럴 때 보면은 보통 이 한 사이클이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수면 교육법 할 때 많이들 공부를 하셨었던 내용일 거예요. 우리도 한 사이클 끝날 때마다 바로 막 다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도 그걸 배워야 돼서 중간에 새벽에 깬다고 무조건 막 재워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이클이라는 게 원래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N수면, 렘수면 이 단계들이 신경계의 발달하고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발달이 좀 덜 된 신생아들은 좀 달라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N수면하고 렘수면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렘수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뇌가 깊이 자고 몸은 조금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뒤척이고 막 뒤집으면서 굴러다니고 하는 건 N수면 상태고 렘수면은 뇌는 깨어 있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이게 렘수면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확 명확하잖아요. 신생아들은 이 변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어른들은 N수면부터 렘수면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생아들은 렘수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나? 그래서 잘 깨고 신생아들 잠들자마자 눈 막 동공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제 N수면이 뇌가 쉬는 상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쉬면서 뭘 하냐면 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뇌가 쉬는 거야. 그리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N수면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렘수면 상태는 뇌가 왜 깨냐? 기억을 좀 저장하고 낮에 있었던 일을 조금 머릿속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렘수면도 잘해야 학습 능력이 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얘기할 야경증 막 자다가 갑자기 막 엄청 크게 울고 막 그런 것들은 수면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면 주기가 N수면도 뭐 1, 2, 3단계 갔다가 렘수면 갔다 이렇게 도는 와중에 여기 어딘가에서 뇌가 좀 깨어나야 될 때 잘못 깨어나고 뇌가 조금 억제돼야 되는 부분이 잘 억제가 안 되고 이런 이상이 생기면 뇌에 혼동이 생기면서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그 증상들을 사건 수면이라고 해요.
이런 사건 수면들 중에 야경증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야경증하고 비슷한 혼돈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악몽 꾸는 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가위 눌리는 것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가위 눌리는 거 반대가 뭐야? 목류병. 이것도 다 사건 수면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건 수면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더 잘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면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거는 신경계의 발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이 수면 사이클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삐까덕삐까덕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딱 틀어지면 야경증이 생기고 여기서 뭐나 딱 틀어지면 막 악몽 계속 꾸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신경계의 미성숙하고 관련되어 있다. 또 너무 어리면 수면 사이클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야경증이 없는 거야. 야경증이나 혼돈각성 이런 것들이 보통 만 3, 4세 때 많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6세 미만 아이들한테 사건 수면이 막 질병까지 가는 거 말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한 88% 정도는 아이들이 다 거의 다네. 거의 다예요. 제 생각엔 거의 100%인데 아마 그 12%는 부모님이 되게 푹 자신 분들 같아요. 대부분은 한 번씩 겪는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 수면들 중에 우리가 밤에 힘든 거, 밤에 울면서 깨는 질환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주제인 야경증. 야경증은 뭐냐면 자다가 깨서 공포에 질려서 우는 거예요. 맞아. 우는 거 보면 좀 되게 무서워해 보여. 실제로 막 땀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눈 보면 동공도 막 확장돼 있고 그래요. 우는 것도 되게 크게 울잖아요. 네, 특징이 달래지지가 않아. 맞아. 그리고 또 특징이 깨면 기억을 못해. 멀쩡해 또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 그리고 야경증까지는 안 가는데 혼란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혼란각성은 뭐냐면 자다가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아니야 이러다 자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봤죠? 있지. 근데 이 경우도 야경증하고 비슷하게 막 달래도 반응이 없고 다음날 물어봐도 기억 못해.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밤에 분명히 몸에서 엄청난 증상이 나왔어. 근데 다음날 까먹어. 기억을 못해. N수면일까요? 렘수면일까요? 몸은 깨어있고 머리가 기억 못해. 그러면은 머리가 깊이 자는 N이겠지. 맞아요. 이 야경증하고 혼란각성이 N에서 렘수면으로 넘어갈 때 뇌가 좀 깨야 되잖아요. 왜냐면 렘수면은 뇌가 깨는 잠이니까. 뇌가 여기서 각성이 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삐끄덕거린 거야. 그러니까 뇌가 일부분만 깬다든지. 그래서 기억은 못하지만 내 뇌는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공포로 다가오는 거고 이 때문에 아이가 공포에 시달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나이트 테러.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트 테러 아니면 슬립 테러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테러야. 그리고 아침에도 테러야. 되게 멀쩡해.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은 언제 생기냐면 수면 사이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면 사이클이 120분이다라고 하면은 잠들고 나서 한 40분 정도 지났을 때 울어요. 한 번만 그러고 끝나기도 하지만 수면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여러 번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반대로 똑같이 무서워서 잠이 깨는 건데 나 무서운 꿈 꿨어 라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악몽이죠. 그러면은 이 뇌가 깨어있는 상태야. 그러면 N수면이야 렘수면이야? 렘이지. 맞아요. 악몽은 렘이에요. 그래서 악몽 꿀 때 되게 심하면 깨기도 하지만 왜 악몽 꾸는 사람 옆에서 보면 그냥 맞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몸이 안 깨서 그래. 그게 또 신기한 게 가위 눌린다라고 할 때 이 렘수면 때 뇌가 너무 깨버리면 각성이 되면서 몸은 안 움직이는데 뇌만 깨서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가위 눌린다거든요. 그래서 이 가위 눌리는 것도 렘수면이다. 그러면 목류병은 몸이 깨어있으니까 N. 맞아요. 목류병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돌아다녀요. 심하면 뛰어다닌대. 좀 무섭다. 그게 더 무서운 거는 다른 데서 재웠는데 엄마 옆에 서 있어. 깜짝 놀라겠네. 되게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코골이는 언제 맞냐까? 왠지 깊이 잘 때 것 같은데? 아니야. 뇌가 깊이 잘 때 할 것 같지만 몸이 깊이 잘 때 코를 골아요. 왜냐면 여기 호흡기에 근육에 힘이 풀려서. 그러네. 그러겠다. 그래서 렘수면 때 많이 골아요. 앞에서 수면 주기를 설명드린 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무슨 수면 상태인가 보다. 이런 걸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경증, 혼란각성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게 깨서 막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자는 중인 거다. 자는 중인 게 중요한 이유가 대처법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도대체 왜 N에서 렘으로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뭐 신경계가 좀 덜 발달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맞아요. 신경계의 미숙함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너무 피곤할 때. 왜 보통 막 뛰어놀면은 야 오늘 잘 자겠네 하는데 오히려 잘 못 자요. 그리고 중간에 깨. 무조건 깨.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너무 각성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차분해져야 되는데 너무 놀면 몸에 힘은 빠져도 뇌는 너무 각성이 돼 있으니까 N수면을 잘해야 되는데 각성이 되는 상태에서는 뇌가 잠을 안 자는 거야.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서 너무 피곤할 때
아니면은 핸드폰 보고 잘 때 이게 불빛이 각성을 계속 시켜서 그럼 자기 전에 좀 안정을 좀 시켜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몸이 아플 때도 좀 잘 그래요. 열나고 이럴 때 열나거나 또 코 막히는 애들이 사건수면도 잘 생기거든요. 이게 왜냐면 깊이 못 자니까 이런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불안한 거, 이것도 각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안 돼. 저희 슈니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엔 둘째 때문에, 동생 생기는 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치. 스트레스나 불안 상황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가족력도 있어요.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가족력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조금 큰 소아나 성인 같은 경우 이런 게 생기는 게 복용하는 약이나 술이나 카페인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사건 수명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악몽은 조금 더 한 가지 더 안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악몽은 낮에 본 무서운 거, 들은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악몽을 악화시키거든요. 난 이거에 대해 좀 명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이로드롭 한 적 있거든요. 그날 밤에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깼어. 근데 그러면 알았어, 이제 제 야경증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야경증 그리고 혼란각성 똑같아요. 왜냐면 약간 연장선상 같아. 두 개 비슷해.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그리고 보통 10분 이내, 아니면 길어도 한 30분 정도면 보통 그 상황이 끝나요. 렘수면으로 잘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는 중이니까 시끄러워도 좀 참아야 되겠다, 기다려주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당황스러우면 막 불 켜서 깨우고 무슨 문제 있나 막 물 먹이고 그리고 막 왜 그래 막 그러고 흔들잖아. 근데 애가 지금 안 그래도 깊이 자다가 뇌가 조금 깨어나는 게 힘든 상태였는데 어설프게 깨어버리면 이 뇌가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럼 야경증 증상이 더 심해지고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왜 우리 경련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길질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주변에 좀 위험한 거 좀 치워주고 좀 그냥 기다려주고,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기 좀 그러면 좀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살짝 해주고, 억지로 깨우지 말고 그냥. 악몽은 보통 심해서 깨면 엄마 아빠한테 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얘기도 하겠죠. 나 무서워 꿈꿨어. 그러면은 에이 뭘 무서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는 진짜 본 거예요, 뭔가 꿈속에서. 그러니까 좀 잘 달래주시는 게 서로 행복해지는 길일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 이 예방을 어떻게 될까? 네, 야경증 예방. 푹 자려면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직전에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몸의 힘은 빼놓고 마음이 각성되어 있는 거는 자기 전에 차분한 활동, 예를 들면 뭐 목욕을 한다든지 어둡게 하고 책을 읽는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가진다든지 하면서 좀 안정을 취해주면 확실히 그래서 야경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저희 슈니가 야경증이 막 생길 때 제가 어떻게 해주면 좀 밤에 괜찮냐면, 목욕을 같이 하면서 스트레스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좀 해줘요. 특히 낮에 많이 뛰어놀았을 거 아니야. 발 마사지랑 다리 마사지 해주면 또 은근히 그거 받고 있는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직전에 미디어 시청이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2시간은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신 책을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있느냐, 아이가 불안해할 만한 요인이 있느냐를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좀 해결해 주고, 아니면 낮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경증도 무서운 이야기나 무서운 영상 보는 거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힘들어하는데 괜히 뭐 아빠들 중에 장난꾸러기 아빠들 있어요. 귀엽다고 막 무서운 장난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경증은 별로 문제 있는 건 아니네. 꼭 병원에 가야 될 필요는 없네요. 대부분은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요. 아무리 길게 가도 신경이 많이 거의 다 성숙되는 만 10살 이쯤 되면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야경증 원인을 못 찾겠는데 너무 심해. 팔다리를 막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여. 경련의 증상이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려 동영상을 찍어놓고 병원을 가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신경학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래 경련을 하는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가 밤에 야경증 같은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야경증일 수도 있지만 밤에 경련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련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으니까 신경학적인 질환이 원래 있는 아이들은 주치의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는 게 좋고, 자다가 숨쉬는 증상이 심한 아이들, 비염이 너무 심하거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도 계속 야경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정을 좀 해줘야겠네요. 네, 교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경증이 만 3, 4세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근데 그 전에 1살, 돌 지났을 때 이때도 막 갑자기 깨서 막 울 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 야경증 관련된 영상 찾아보면 뭐 돌된 아이 막 야경증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명확히 말하면 야경증 때문은 아니고 다른 건강 상태 때문에 많이 자다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적으로도 수면 사이클이 하나 돌고 나서 잠깐 깨어날 때, 각성될 때 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치아가 나오면서 이앓이 하는 경우, 불편해서 우는 거,
그리고 특히 돌 이전의 아이들 중에서는 그 위식도 역류가 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불편해서 깨서 우는 경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뭐 물론 힘드시겠지만 야경증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낮 시간대 애가 힘들어하는 건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수면 환경이, 수면 습관이 건강한가, 이것부터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한마디로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으로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 오늘 밤 무섭거든요. 모두 함께 잘 밤 넘기면서 숙면 취하는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